자, 그러면 네. 이제 미스터 마켓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주십시오. 네. 11조 연내 만기되는 회사채 긴축 발장에 따른 회사채 시장이다. 이런 보도가 한국경제 마켓인사이트에 나왔습니다. 회사채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우리는 잘 인식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회사채 투자를 거의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기업이 자금 조달을 하는 세 가지 경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직접 금융시장에서 뭘 합니까? 증자 이런 걸 하죠. 자본금을 늘리는 자본을 조달하는 이 증자 같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은행 대출이 있죠. 그리고 회사채 시장. 네. 요 세 가지가 기업의 가장 큰 자금 조달의 원천이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상장 회사가 아니면 증자로 자금 조달하기가 쉽지는 않죠. 물론 이제 스타트업에서 하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 증자를 한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그 규모가 작은 회사들은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 의존을 하고 규모가 큰 회사들 중에 이제 증자를 하고 혹은 회사채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는데 우리가 투자 적격이라고 하잖아요. 그 투자 적격을 대체로 국내 채권 기준으로 보면 트리플 B 플러스 이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트리플 B 이상의 채권이라는 게 우리나라 상장 기업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 많은 코스닥 기업들은 대부분 등급이 없거나 BB 네. 혹은 싱글 B, CCC 뭐 이런 등급을 갖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채권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분들의 그 주식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상당히 그 기업의 신용도에 민감한 투자들을 해요. 네. 야, 내가 채권 투자할 때 이 회사 채권을 내가 샀을까? 전혀 안 샀던.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주시장이 유동성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커버하는 건데 이 회사채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네. 자, 보시면 7월 달에 BBB 마이너스 저게 사실 투자 적격은 아닙니다만은 그나마 그래도 투자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언저리에 있는 미니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게 네. 10.8%에서 11.26까지 뭐 미미하게 올랐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상승 추세를 11.26%를 정도 줘야 BBB 마이너스 정도의 회사채가 발행이 되고 우량 회사채 뭐 거의 초우량 회사채라고 봐야죠. AA 마이너스도 5% 가까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걱정이냐면 12월 말 그리고 내년 초까지 이들 회사들이 발행한 회사채들의 만기 물량이 굉장히 많이 도래한다는 겁니다. 10월 달에만 6조 이상, 11월에 4조, 12월에는 조금. 왜냐하면 저 12월은 아마 뭐 1년짜리 이렇게 단기 조달한 그런 것까지 포함일 텐데 작년 12월은 조달이 거의 안 되는 시장이었죠. 네. 그다음에 1월에 6조, 2월에 8조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연내만 11조 만기가 된다는 건데 회사채를 발행할 때 발행 목적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럼 발행 목적 중에 차환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기존의 회사채를 제가 갚기 위해서 만기된 회사채를 갚기 위해서 차환 발행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시설 투자 혹은 뭐 운영자금 뭐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차환 발행을 해야 되는 회사들이 저만큼 많이 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해 말 내년 초까지 회사채 시장이 상당히 경색될 수 있는 환경이 같이 열리는 게 미국 금리가 하루 이틀 사이에는 조금 안정감을 다시 찾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4.8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축축축축축축 이제 영향을 줘서 우리 그렇죠. 한국 회사채 시장에도 영향을 주는데 회사채 말고 기업들이 단기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이 기업보험 CP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이제 표준이 되는 게 91일 만기 금리인데 이게 또 우량 CP 기준으로 4.05, 4%를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회사들의 그 자금 조달이 조금씩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신용도라는 게 있죠. 기업의 실적을 반영한 신용도라는 게 우리 회사들의 그 실적이라는 게 굉장히 안 좋은 건 다 아시잖아요. 그게 개별 기업 단으로 보면
은행이라든지 회사채 시장에서 주는 크레딧이 나빠진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하는 가산금리가 높아진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금리가 당연히 올라가는 데다가 절대금리의 기준이 되는 미국의 국채금리가 거의 뭐 10몇 년 만에 지금 사상 최고치를 치고 있으니까 설상가상이다. 이렇게 되는 데다가 만기가 많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들도 다 알고 있고 채권 투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사고 대출을 하는데 이렇게 째려보는 그런 거죠. 그래서 회사들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은 많은 회사들이 지금 연말까지 뭐 만기가 돌아온다든지 대표이사의 관심은 영업이나 기술 개발이 아니고 야, 이 고비 어떻게 넘기지? 자금부장, 자금 담당 임원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 신경 쓰기 시작하면 사실 굉장히 어지러워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어젠가 그젠가 뭐 그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중에 그 신용도가 굉장히 하락할 염려가 있거나 특히 여러분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회사들의 공시를 한 1년치를 꼭 보십시오. 보시되 CB 특히 3호 CB를 발행한 회사들 이걸 꼭 보시고 왜냐하면 1년치를 보라는 이유가 상호 CB 3호 3호 CB 공모 말고 3호 CB CB가 전환사채? 전환사채죠. 근데 이제 주가가 좋아가지고 전환권을 행사한 데는 자본 전입이 되니까 괜찮아요. 물론 이제 자본 전입이 돼서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는 있지만 회사의 유동성이라는 측면, 회사의 상존 가능성에 대해서는 더 좋아지는 거죠. 자본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으니까. 다만 주가가 쭉 빠져가지고 전환가 밑에서 계속 놀아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뭐가 있냐면 1년에 풋옵션이 붙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기는 3년으로 발행을 했는데 1년 동안 지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내가 풋 행사할 수 있도록 해줘. 풋 행사한다는 건 빠진다? 만약에 내가 100억의 전환사채 갖고 있으면 1년 동안 주가도 별로 재미없어서 전환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만기는 3년이지만 1년 만에 내 거 다시 사주세요. 그럼 그게 실질 만기거든. 회사는 이거 상환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거 못하면 디폴트예요. 그러니까 1년 내에 뭐 예를 들면 12월 혹은 내년 2, 3월 사이에 1년짜리 풋이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잘 보시라고요. 근데 풋이 행사될 가능성이 높은 주식은 뭐냐면 이른바 괴리율이라고 하는 전환가가 만약에 10,000원이에요. 근데 이 주가가 지금 5,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5,000원에 주식 달라고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만 원에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1년 지난 다음에 원금 돌려줘 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게 실적도 안 좋아지는 데다가 그런 그 실질 만기 풋이 행사될 만한 회사들이 어디에 있냐면 코스닥 시장에 있죠. 저가주들 중에 많아요. 그거 들어가면 다트 들어가면 다 나와요? 다 나오죠. 다 나와요. 얘네 12 그냥 얼마 있다. HTS의 그 뉴스와 공시란 있잖아요. 그거 1년치만 쭉 보셔도 나옵니다. 1년치를 봐야 돼요? 제가 보이죠. 1년 안에 풋이 나온다. 다 보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금방 본다니까. 금방 봐요? 금방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챙겨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비우량한 회사들의 재무적 건전성이 나빠지면 대형 회사들도 자구책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한진칼 트리플 B거든요. 트리플 B. 그런데 뭘 하냐면 서울 서소문동에 있는 칼 빌딩 있잖아요. 이거 빌딩과 대지 일부를 자회사인 대한항공에 처분했어요. 자회사에다가 거기다가 A급 신용도를 가지고 쌍용 CNE 옛날 쌍시라고 하죠. 쌍용 시멘트 여기 종속해서 쌍용 레미콘이 임대한 토지를 정성 골재그룹 계열의 장원 레미콘에다 매각한다. 뭐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 할 수 없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너무 걱정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은 사실은 채권 시장은 수급에 의해서 단기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러다 보니까 대출을 늘려야 되죠. 그러니까 은행들도 은행채 발행을 늘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채권 시장의 수급은 좀 안 좋은 상황에서 특별히 신용도가 좋지 않은 기업 또 신용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는 회사들의 투자는 상당히 조심하시면서 올해 연말 내년 초까지 이렇게 모니터링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 깨알같이 뭐 이게 직접 관련 있는 뉴스인데 안 그래 보이는 게
얼마 전에 금융당국에서 은행채 발행한도를 폐지한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들이 또 회사채 시장으로 몰려가면 그거 날아가 버릴 수가 있잖아요. 대출 많이 해주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 많이 해주라고 은행채 발행 또 열어놓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 저 기업 대출이 는다는 말씀 어제 드렸잖아요. 그것도 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네. 얘기입니다. 지금 뭐 김프로가 또 뭐 지금 채권 사란 얘기냐 뭐 이런 얘기 하신 분이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요거 저 그 다트 같은 거 혹은 뭐저 네. HTS 들어가서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 CB가 얼마나 지금 있는지 만기가 혹시 돌아올 네. 친구들인지 이런 걸 잘 살펴보고 혹시 도망가셔야 될 거면 도망을 좀 가시라는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저 회사채 디폴트 될 수 있다는 얘기 하시는데 그걸 사라는 얘기로 아니, 해석하시는 건 어떻게? 채권 얘기를 이제 몇 번 하시다 보니까 지금 3%에서 또 채권 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것 같아서 뭘 그런 이렇게 건 맨날 밀어요 밀기. 경계 경보예요. 경계 경보입니다, 여러분. 네. 방송하면서 제일 힘든 게 그래서 1번 찍었냐 2번 찍었냐 물어보는 사람하고 뉴스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요 마요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 정말 그런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뉴스는 뉴스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 제목이 지금 11조 연내 만기 긴축 발작에 떠는 회사채 시장인데 긴축 발작에 떠는 회사채 사장 이렇게 이제 또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네. 그러니까 그 사람 어떻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걸 이렇게 또 오늘따라 이렇게 발작들을 해. 그러나 회사채 사장 오늘은 여기서 그럼 뉴스3 미스터 마켓 마무리하고요. 우리 권순일 팀장님은 저녁에 또 뉴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바이.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